자, 젠백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젠백스를 보유하신 분들이 꽤나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요청을 받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20% 정도 급락이 나왔고 16.47%로 진짜 종가 마무리는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젠백스를 월요일에 분명히 단 한 번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과거에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는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주가가 여기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 있죠. 1890원짜리가 5만 원까지 갔을 때 왜 오른지 아시나요? 혹시? 이때 당시에는요. 췌장암을 치료하겠다라고 해서 FDA의 관문에 노크를 했다가 실패가 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까지 원위치를 했었고 지금은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개발비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부분에 유상증자를 쓰이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볼게요. 자, 증자 공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유상증자 금액으로 사용하는가 나와 있는데 유상증자 결정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신주는 몇 주죠? 예. 670만 주. 670만 주의 수량이 증가될 거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운영자금으로 얼마 쓰인다는 거죠? 대략 2천억 원. 채무상환금은요? 예. 채무상환금 440억.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채무상환금이라는 게 빚을 갚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운영자금은 뭐예요? 운영자금. 운영자금. 자, 이게 진짜 애매모호한 발언인데 탑업인증가 취득자금은 M&A 할 때 사용한다는 거고요. 영업양수자금은 어떤 영업시설을 양수할 때 쓰는 거고요. 시설자금은 공장 증설할 때 하는 거예요. 운영자금은 뭐냐면 사실 여기서 뭐 기타 뭐 대표이사의 뭐 리스비나 아니면 뭐 기타 용도로 쓰는 거는 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이걸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신주 발행가액을 37,100원으로 놨다는 거고 확정되는 이 가격을 확정시키는 걸 11월 28일까지로 일단 확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볼 사실 한번 볼게요. 상대방을 누구로 해서 하고 있는가? 자, 보시게 되면 구주주. 그죠? 구주주. 구주도 대상으로 돈을 내라. 그러면 신주를 더 나눠주겠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주주는 누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주주는요. 째맨컴퍼니라고 있어요. 그죠? 11점 몇 프로 들고 있죠? 36%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대표이사 김상재 1.89%.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대략 10% 정도 되는 이 유상증자의 이 대주도 참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게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이다.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을 삼는 게 하나 있는 게 과거 2024년도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네.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젠백스가 상장 이후에 자금 조달 내역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결국 2025년도 현재까지 지금 돈을 빌린 상황이 얼마나 되는가. 자, BW가 뭐죠? 본드 위드 워런트. 그죠? 자, 요건 뭐예요? 컨버터블 본드,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예요. 사채로 투자해놓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자금을 동원을 했는가라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3,400억 정도의 실제로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던 거고요. 요거 다 한번 이 둘을 넣어보면 BW부터 컨버터블 사채까지 다 동원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온다? 4,500억 정도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딱 2024년도 있었던 이 부분이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2천 얼마죠? 3천억 내외 이번에 합친 거 다 합치면 이때 시총과 맞먹는 거예요. 그럼 젠백스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24년도에 있었던 시총과 지금까지 BW와 컨버터블 본드와 유상증자 모두 더하게 되면 이때에 대한 시총과 똑같은 거 되네요. 그럼 주가는 지금 무엇이죠?
맞아요. 완벽하게 10,000원부터 70,000원, 현재 40,000원까지는 그냥 올랐다는 거네. 그죠? 근데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 뭐 이제 안 좋은 이야기에 좀 이런 이야기가 했던 것 같은데 기습 유상증자 잼백스 마켓서 24% 급락했다. 자, 주주 배정권 실권주 일반 공모. 일반 공모는 뭐냐면 주주한테 줬다가 받아먹지 못한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공모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로보티지도 최근에 1,000억 정도의 기습 유상증자 했다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유가 어느 부분으로 쓰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잼백스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겸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임상을 진행하기로 활용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빌렸던 돈을 갚아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이겠다는 의도고 결국은 앞으로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에서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지들이 빌린 거를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자, 이거 실명이라는 부분은 제가 패스를 해야 되는데 한번 쳐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잼백스의 BW 200억에 투자했다. 2024년 11월 29일. 그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사라 외쳤던 이거 실명은 안 할게요. 자, BW 200억 투자. 2024년 11월 29일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11월 29일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2차 전지를 외쳤다라고 하는데 그 2차 전지를 외쳤던 이때의 상황, 자, 이때와 그 2차 전지 업종을 외쳤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박살내네요. 그죠? 최근에야 좀 올랐지. 박살내네요. 그죠? 최근에야 또 올랐지. 그러면 지금 잼백스에 대한 부분을 저는 뭐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아요. 자, 월요일에 오늘 밑에서 어제 받아먹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38,800원. 왜? 유상증자 가격이 37,000원이기 때문에 38,000원에 받아먹은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할 거다? 월요일에 밑에서 받아먹은 물량을 처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이따가 제가 뭐 하나 남겨놓을게요.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일단 받아먹었는데 받아먹었다는 표현이 180만 주의 거래량이 동원했을 때 이게 합리적인 표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게 되면 정규 시장을 통해서 53,400주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NX 시장을 통해서는 1,400주가 나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80만 주. 자, 정규장을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겠네. 정규장을 기준으로 23만 주 중에서 5만 주의 물량을 일단 외국인은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나갔던 흔적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면 우리 키포인트는 월요일에 무엇을 잡아야 될까? 이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 주가를 상승시켰던 이 거래량을 다 한번 이렇게 대충 종합을 해보게 되면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 거래량이라는 게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 대부분 다 살펴봤을 때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그렇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서 180만 주에 대한 거래량과 670만 주에 대한 신규, 그죠? 상장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 초과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받아먹었던 애들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주진 않을 거야. 어떻게 줄 거다? 분명 이 부분에서 받아먹었던 애들도 요 밑에까지 오는가를 판단하고 손절매하겠다 말겠다. 이걸 고민할 거야.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전반적인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잼백스의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맞아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상당 부분 호전적인 그림이 나왔다고요. 그죠? 잘 보시게 되면. 그죠? 그 다음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뭐 D&D 파마텍 좋아요. 그리고요 펩트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흐름은 좋았다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들어왔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현재에 대한 이 급락 사건에서 실제로 최근에 유추할 수 있는 사건들은 몇 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자, 이쪽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반등을 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죠? 자금에 대한 돈줄기를 슬슬슬 빼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업종을 두들겼던 누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월요일부터는 기민하게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만일에 어떤 업종, 예를 들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요. 자 봐. 요런 업종이 움직였죠. 자, 그러면 코스닥을 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보면 요런 그 반도체 쪽, 요런 쪽을 지금 움직였잖아. 비만 치료 관련주거나.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확인해야 될 이슈는 뭐냐면, 만일에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이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최근에 있었던 이런 그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만일에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틈타면서 신고가를 당시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이 단숨에 단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그런 수급들이 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롱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대응이 좀 힘들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 이 종목을 같이 비교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제가 8월 20일자에 이 급락 나올 때요. 두산에너비티라는 종목 대형주를 반대매매 실행 중일 때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 같네요. 요거 영상을 좀 제작하면서 이 급락에 여러분들께 어떤 전략을 좀 짜드렸었거든요. 요거 한 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9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NX 시장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이 성립됐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투매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52,400원입니다. 자, 현재의 부근대 54,400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더 추가 편입한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잘 볼게요. 오늘 업종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빠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저는 이 한전기술 이런 애들은 일단 한 방에 올라올 수는 없다.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 일단 한미정상회담 관련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중간에 1차적으로 매수라다라고 했다가 여러분들께 조금 뭐랄까요? 쌍욕을 먹었어요. 왜?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서 편입하고자 했어요. 53,000원, 52,000원. 근데 이게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좀 핵심을 볼게요. 자, 여기. 오케이. 이 투자 전략이었는데, 자와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면서 낙폭과대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즉,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 뭔가 확연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8%에서 또 빠지니까 이 바보 미친 녀석아 이렇게 하실 거죠? 아니야. 비 올 때는 누구나가 사람이 비 올 때는 젖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지? 여기서 받아갔던 애들이 오늘 단기 반등 줘서 안 팔 거야. 근데 다시 여기서 밀어붙이잖아? 무조건 판다고. 왜? 아무리 단기를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들, 설령 오늘 저점 52,400원에 잡았던 사람이라고 한다 한들, 여기에 대한 반등을 한 번 해주게 되면 안 판다고? 근데 흔들어 버리잖아. 그럼 추세가 안 잡히네 라고 해서 딱 로스건 나온다고. 그때 보통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주식을 지금 현재 매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 수량을 늘려버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탈탈탈 털려버리게 된다는 거지.
자, 이들의 전략에 여러분들 절대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어차피 나중에 안 되면 쌍욕 먹을 건데.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부분대 그리고 전일에 있었던 51,500원 만일 여기 온다고 한다면 그냥 매수, 풀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현재 53,800원에서 오늘 저점인 52,400원 여기를 툭 깨진다. 요 저점을 깨진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금 싹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전략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진이라는 종목 반드시 어떻게 해보자고 했어요? 그쵸? 편입해보자. 그리고 태웅도 빠른 속도로 반등 줄 때는 제일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BHI 뭐죠? 가스타빈. 제가 여기서 같이 도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8월 20일자에 에너빌리티 주가가 여기서 빠질 때 제가 1차 매수해보자 했다 쌍욕 먹었죠. 근데 라이브를 통해서 이 전저점을 깨진다고 한다면 시장의 상황들의 어떤 다른 기타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밀어붙이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진 이게 한 30% 올랐죠. 태웅 이게 한 15% 올랐죠. 시장의 동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HI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결국 뭐냐면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지만 투자 전략으로 결국은 얘에 대한 뭐죠? 수익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었죠. 자, 왜 젠백스 영상을 제작하면서 두사이비티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만일에 월요일에 대한 부분에서 밑에서 받아먹었던 이들의 행위가 바이오와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맞아요. 대형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밑으로 낮출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상방으로 맞아요. 추가 베팅하면서 단기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제가 공부하는 채널을 여러분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투자 그리고 때로는 이 기업이 어떠한 면모로 컸었고 과거에는 췌장암을 치료하겠다라고 해서 FDA 관문을 맞아요. 이 통과하지 못했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부채 모든 부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맞아요 합쳤을 때 4,500억 정도의 뭐죠? CB 그다음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모두 이 부분을 동원했던 이 돈을 빌렸던 게 이때 시총과 맞먹는다. 그러면 현재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정도는 무엇이죠? 여기서 그냥 올라온 주가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누구를 좀 특정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자, 이 사례를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혼자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이 좀 힘들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상대에 나 있는 010-2644-846입니다. 이쪽으로요. 도움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젠백스를 보유하신 분들이구나. 인생의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라이브 한번 진행하면서 젠백스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자, 댓글로는 힘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뭐죠?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